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소리내어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조용히 가슴속에 품고 계시면 됩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즉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것입니다. 평화로운 풍경일 수도 있고 거친 폭풍우나 텅 빈 공허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잠시 그 첫 번째 이미지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기다려 보십시오.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땅에 떨어진 동전을 줍듯 단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조급한 사람에게는 결코 말을 걸지 않는 그런 존재이지요.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에 답해주세요. 긍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두 개의 영역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는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사건들이 실에 꿰인 구슬처럼 연이어 일어나는 외부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시간이 접히고 과거가 꿈을 통해 말을 걸어오는 내면의 세계입니다. 미래가 상징 속에서 속삭이고 우리가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힘들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곳, 바로 그 내면의 세계 말입니다. 이 내면의 영역에서 생각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상념이 아닙니다. 생각은 씨앗입니다. 작지만 살아있는 생명체이며 각각의 씨앗 안에는 거대한 숲 전체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긍정적인 생각이 좋다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벽에 난 금을 덧칠하는 것과 같은 속이 텅 빈 낙관주의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 사고의 힘은 억지로 지어 보이는 미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 자체를 향한 당신 존재의 내면적 자세입니다. 부패와 파괴의 힘이 아닌 창조적이고 생명을 긍정하는 정신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기로 거듭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형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사적이고 무해하며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진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은 오히려 당신이 세상에 내보내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어떤 아이는 선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고 어떤 아이는 문제를 안고 돌아올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의 언어가 분노, 자기 혐오 혹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아이들은 정확히 그것들을 품에 안고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세상이 내게 불친절했다고 말하겠지요. 그 전령을 보낸 것이 바로 당신 자신의 내면이었다는 사실은 결코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제가 긍정적 사고를 말할 때 그것은 내면의 풍경을 의식적으로 가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부정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 즉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차마 마주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일부, 바로 그 그림자를 직면할 용기 말입니다. 이 대면을 거치지 않고서는 진정한 긍정성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실패합니다. 그들은 빛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복도를 통과하지 않고 빛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그 깊이를 피하는 자에게는 결코 보물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깊은 내면에는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그 뿌리는 당신의 가장 어린 시절 기억이라는 토양에 얽혀 있고 그 가지는 당신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이 나무는 당신이 주는 영양분에 따라 자라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그 잎사귀에 내리쬐는 햇살과 같고 그 뿌리에 스며드는 물과 같습니다. 그것은 폭풍 우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무가 그 폭풍우를 견뎌낼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이 내면의 자양분이 없다면 폭풍우는 나무를 벌거벗기고 심지어 뿌리째 뽑아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양분이 있다면 폭풍우는 오히려 나무를 강하고 아름다운 무언가로 빚어내는 조각가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육적인 진실은 생각이란 에너지이며 에너지는 발현되려는 속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최근 뇌과학의 연구들은 신비가들이 늘 알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생각의 경로는 걸으면 걸을수록 더 깊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뇌는 고정된 구조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계속해서 재구성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당신이 습관적으로 불가능성보다는 가능성을 향해 부정적인 해석보다는 긍정적인 해석을 향해 돌아설 때 당신은 말 그대로 당신의 뇌를 재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에너지가 흐를 수 있는 수로를 파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마주하기 더 힘든 감정적 진실이 있습니다. 이 작업에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깊은 상처 위에 그저 긍정적인 단어들을 붙여놓기만 한다면 그 상처는 단어들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칠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을 통해, 당신의 꿈을 통해, 심지어 당신의 목소리 톤을 통해서까지 울부짖을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긍정적 사고의 작업은 부정적인 것을 판단 없이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두려움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당신의 쓰라림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 아래에는 어떤 상처가 있니? 그림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었을 때에만 비로소 빛이 진정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 일부는 회의적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세상이 갑자기 변할까? 불행이 나를 피해갈까? 라고 생각하겠지요. 아닙니다. 삶은 여전히 삶일 것이고 행운의 수레바퀴는 여전히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는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같은 불행이라도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힘을 갖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당신을 산산조각 냈을 충격은 오히려 스승이 됩니다. 당신을 텅 비게 만들었을 상실은 당신이 결코 알지 못했던 내면의 깊이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우리 삶에는 소수의 사람만이 인식하는 어떤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르게 보기를 선택한다면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긴장감입니다. 모든 순간은 문지방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똑같은 내면의 자세를 지닌 채 무의식적으로 그 문지방을 넘어갑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들은 결정적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파괴적인 원리가 아닌 창조적인 원리와 함께하기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한 선택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의 궤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환자들을 보아왔습니다. 외부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단 한 번의 내면의 변화가 그 이후 마주하는 모든 도전에 대처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긍정적 사고는 희망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를 향한 조용하고 꾸준한 방향 설정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의미는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깊은 작업실에서 벼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가장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일단 당신이 당신의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면 그 고통은 더 이상 당신을 파괴할 힘을 잃게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환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집단 무의식에서 온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된 신화에 소중한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영웅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속삭이는 그림자와 목소리로 가득 찬 복도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가 그 목소리들에 너무 귀를 기울인다면 그는 결코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들을 완전히 무시한다면 그는 어둠에 삼켜지고 말 것입니다. 영웅이 살아남는 이유는 그가 깨어있는 의식으로 걷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들을 인정하되 그것들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 사고의 기술입니다. 당신 자신의 지하 세계를 통과하되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여전히 빛을 향해 나아가기를 선택하는 것.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바로 그 영웅입니다. 그 지하 세계는 우울, 불안, 상실, 실패, 혹은 수치심일 수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는 이것들을 지워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손에 등불을 쥐어줍니다. 당신을 건드릴 수 없게 만드는 방패가 아니라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조차 꺼지기를 거부하는 내면의 불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고해야만 합니다. 그 불꽃을 유지하는 작업은 매일의 과업입니다. 무의식은 내버려두면 온갖 잔해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래된 원망, 처리되지 않은 두려움, 당신의 것이 아닌 빌려온 신념들로 말입니다. 당신은 정원을 가꾸듯 당신의 내면을 돌봐야 합니다. 그곳에서 무엇이 자라는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잡초가 퍼지기 전에 뽑아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원사가 계절의 느린 작업을 신뢰하듯이 당신 또한 정신의 느린 작업을 신뢰해야 합니다. 긍정적 사고는 즉각적인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끈기 있고 충실한 경작입니다. 시작하기 위해 세상이 더 나아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외부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당신은 결코 시작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하게 하려는 결정은 바로 지금 불확실성의 한가운데서 내려져야 합니다. 사실 불확실성이야말로 그것을 위한 완벽한 토양입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은 당신으로 하여금 의식적으로 당신의 입장을 선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신은 관심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더욱 강해집니다. 끊임없이 잘못된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당신의 시야에는 잘못된 것들만 증식할 것입니다. 가능한 것에, 아름다운 것에, 당신과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고결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자질들이 자라날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거주하는 세계는 당신이 보고자 선택하는 세계에 의해 부분적으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척박합니까? 아니면 비옥합니까? 당신을 위축시키는 목소리들이 울려 퍼집니까? 아니면 당신을 격려하는 목소리들이 들립니까? 그리고 만약 당신이 발견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곳의 죄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세계의 정원사이자 건축가이며 예술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세계를 그리는 붓은 바로 당신 생각의 방향입니다.
부정적인 목소리가 유난히 크고 그림자가 모든 것을 뒤덮는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에는 아주 작은 긍정적 사고의 행위조차도 승리입니다. 이것으로부터는 어떤 좋은 것도 나올 수 없어 라는 쉬운 문장 대신 아마도 나는 이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웅적인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최악을 가정하는 대신 최선을 가정하는 것. 그것은 아주 작은 혁명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작은 승리들이 모여 힘이 되고 패턴이 되며 정체성이 됩니다. 당신은 자신을 삶의 희생자가 아니라 삶의 공동 창조자로 인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일어날 때 긍정적 사고의 힘이 순진한 공상이 아니라 당신 내면 세계에 대한 통달임을 당신의 뼛속까지 진정으로 알게 될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긴장감은 결코 삶의 불확실성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미스터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감히 빛의 방향으로 생각하기를 선택한다면 당신이 앞으로 무엇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미스터리 말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긍정적 사고의 힘은 마음의 속임수도 진실을 가리는 쾌활한 가면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세계를 의식적으로 빚어 그곳이 삶이 번성할 수 있는 비옥한 땅이 되도록 만드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성장, 의미, 그리고 빛과 조화를 이루는 생각들을 선택할 때 당신은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현실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그림자를 들이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차가움 속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과 함께 걷고 그것으로부터 배우면서 여전히 불꽃을 앞으로 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당신의 생각은 단지 사적인 위안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을 만나는 방식을 바꾸고 어쩌면 세상이 당신을 만나는 방식까지도 바꾸고